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일 밤 변장을 하고 국밥집을 찾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트로트 황제. 제 노래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함에 빠진 그가 만난 건 30년간 꿈을 품고 살아온 국밥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한 명은 진심을 잃었고 한 명은 꿈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구해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밥?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여기까지 와서 국밥을 먹는다고? 너 정신 나갔어? 형, 당장 나가. 내일 신곡 녹음 있는 거 알지? 그거 미루고 여기서 며칠째 시간 낭비하면 어떡해?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챕터 1 공허함과 향수. 저는 이하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트로트 황제라고 부르죠. 오늘도 콘서트장은 가득 찼습니다. 3만 석이 전부 매진됐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쏟아지는 환호성, 저를 향해 흔들리는 수천 개의 야광봉, 그리고 제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들. 화려한 조명이 저를 비추고 땀이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저는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했소, 그대를. 관객들이 따라 부릅니다. 저는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척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공허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매니저 재현 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앵콜 요청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짙은 무대 화장 아래 지친 눈동자가 있었어요. 형, 저 오늘 먼저 갈게요. 뭐? 뒤풀이 있잖아. 스폰서들이랑 인사해야지.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못 가겠어요. 재현 형은 뭔가 말하려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봐온 사람이니까 제 상태를 눈치챘겠죠. 저는 분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냈어요. 검은색 후드 티셔츠, 챙이 긴 모자, 두툼한 마스크, 그리고 검은테 안경. 하나씩 착용했습니다. 후드를 머리 깊숙이 뒤집어 쓰고 모자를 눌러 썼어요. 마스크는 코 위까지 바짝 당겼습니다. 안경까지 쓰니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밖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는 것도,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자고, 사인해달라고, 악수해달라고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았어요. 팬들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제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걸을 수 있는 시간. 밴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시동을 걸고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어요. 엄마의 부재중 전화가 5통. 문자 메시지도 3개나 왔더군요. 하준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바쁜 거 아는데 목소리라도 듣고 싶구나. 건강은 챙기고 다니니?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깜깜했어요. 기사님. 네, 하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여기는 아직 시내인데요. 숙소까지 한참 남았는데. 괜찮아요. 걷고 싶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변장하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좋았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직장인들이 맥주 한잔하며 하루를 풀고,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이런 평범함이 그리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노래하는 걸까요? 돈? 명예? 아니면 사람들의 사랑?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제 노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음을 내고 박자를 맞추고 표정을 짓는 것뿐이었죠. 어느새 외곽 지역까지 왔습니다. 네온사인 대신 낡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4시간 편의점, 오래된 슈퍼마켓, 그리고 고향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초라한 간판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반.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아직 영업 중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외곽 동네, 이런 시간이라면 저를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심이 됐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오래된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억척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나머지는 꺼져 있었습니다. 영업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저기, 아직 주문 가능한가요? 너무 늦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아주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지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고생이네요. 뭐 드릴까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덕분에 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후드까지.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국밥 하나요. 내장 빼드릴까요? 아니요, 다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수한 냄새가 퍼졌죠.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테이블, 낡은 의자, 벽에 걸린 메뉴판.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기타 케이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주방 쪽 벽에는 흑백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나이든 남자가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습관이에요.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면 항상 뭔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거든요.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국밥집.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먹던 기억. 다 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뚝배기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 벗고 편하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후드와 모자, 마스크와 안경. 얼굴 윤곽조차 파악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평범한 손님으로 국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주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진했습니다. 깊었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 뱃속으로 스며드는 온기.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국밥 앞에서 멈춰 있었나 봐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고기를 건져 먹고 밥을 말아 먹고 김치를 곁들여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제가 찾던 거였습니다. 제 노래에서 사라진 바로 그것. 진심이었습니다. 이 국밥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끓인 육수, 정성스럽게 손질한 고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마음. 아주머니,
네,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우리 단골 손님들도 맛있다고 해요. 30년 동안 끓인 국밥인데 정성은 들였죠. 30년. 저는 그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 하신 거예요? 네. 25살 때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남편이랑 둘이 시작했는데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 뒤로 혼자 해왔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냥 삶을 받아들인 사람의 담담함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죠. 손님은 늦게까지 일하나 봐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걷다가 들렀어요. 배도 고프고 마음도 허해서요. 그랬구나. 젊은 사람이 마음이 허하다니. 요즘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국밥 한 그릇 먹고 기운내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뭔가를 틀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 가게에서도 자주 들었던 노래죠.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음정이 정확했어요. 목소리에 힘도 있었죠. 그냥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제대로 배운 사람의 발성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다니. 아주머니,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아주머니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에이, 그냥 취미로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잠깐 배운 적 있긴 한데 그냥 좋아서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거죠. 잠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발성이 정말 좋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게 구석의 기타 케이스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까마득한 옛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늦었으니까.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고향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처음 온 가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곳 같았어요. 처음 본 아주머니인데 왠지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공허함이 조금 채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곧 전화할게.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그래, 아들. 몸 챙겨라. 엄마가 항상 기도하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버지의 국밥집에서 어린 제가 국밥을 먹는 꿈.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꿈. 하준아, 노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사람 마음을 움직인단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재현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하준아. 오늘 스케줄 취소하고 쉬어. 네 얼굴 보니까 쉬어야 할 것 같더라. 형, 고마워요. 근데 저 오늘 나갈게요. 어디? 국밥 먹으러요. 재현 형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국밥? 야, 네가 무슨 국밥을. 형,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형도 데려갈게요.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변장을 했어요. 후드, 모자, 마스크, 안경.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국밥이, 그 가게가, 그 아주머니가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찾던 게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노래에서 사라진 바로 그것. 진심 말이에요. 챕터 2 국밥과 노래, 그리고 갈등.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재현 형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트로트 황제라는 사람이 매일 밤 외곽 국밥집을 찾아간다니. 하준아, 요즘 왜 이래? 매일 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산책이요, 형. 산책?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익숙한 변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바짝 당기고 안경을 썼어요.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그 국밥집이 나왔죠. 걷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고향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죠. 딸랑. 어서 오세요. 영숙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아, 또 오셨네요. 오늘도 국밥이죠?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 얼굴을 아는 건 아니에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으로 기억하는 거겠죠. 네, 아주머니.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자리. 어두운 조명 아래였어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어제 봤던 기타 케이스가 여전히 구석에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고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우리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먹어본 국밥 중에 최고예요. 에이, 그래도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30년 동안 이 맛 하나는 지켜왔거든요. 저는 마스크를 내리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진하고 깊었어요. 오늘도 아주머니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틀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죠. 모니저, 그 사람. 아주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역시 대단했어요. 발성, 호흡, 음정.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전문 가수 못지않았죠. 아주머니. 네? 정말 노래 배우신 거 맞죠?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렇게 티가 나요?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하세요. 전문가 수준이신데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살 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트로트 가수요.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노래 학원도 다녔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레슨비 벌어서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딸이 딴 따라하는 꼴을 볼 수 없다고.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하셨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남편이 이 국밥집을 시작한다고 해서 함께 했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엔 정이 들었어요. 국밥 끓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가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꿈을 꿔요. 그럴 때면 조금 아쉽죠.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아주머니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그냥 취미로 부르는 걸로 만족해요. 아주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아주머니.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포기한 꿈.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꿈. 저도 비슷했습니다. 노래를 시작할 땐 진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진심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밥 맛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아주머니는 제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냥 국밥집 단골 손님이었고, 아주머니는 친절한 국밥집 사장님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밴. 낯익은 차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재현 형이었습니다. 하준아. 형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영숙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형, 어떻게 여기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어디 가는지 알아봤어. 도대체 무슨 짓이야? 재현 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소속사 가수가 매일 밤 행방불명되면 매니저로서는 미칠 노릇이니까요. 형, 진정해요. 저 그냥 국밥 먹으러 온 거예요. 국밥?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여기까지 와서 국밥을 먹는다고? 너 정신 나갔어? 형, 당장 나가. 내일 신곡 녹음 있는 거 알지? 그거 미루고 여기서 며칠째 시간 낭비하면 어떡해?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신곡 녹음을 미뤘고, 스케줄도 조정했고, 소속사에서도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노래를 찾고 있어요, 형. 노래? 네가 노래를 모른다고? 너 트로트 황제잖아. 이 타이틀은 누가 줬는데? 그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제 노래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너 지금. 형은 몰라요.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기계처럼 음을 내고 박자 맞추고 웃는 것뿐이에요. 영숙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재현 형이 아주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세요. 이건 저희 일이니까. 아니에요. 이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 일이기도 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손님이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여기 왔어요. 처음엔 그냥 국밥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재현 형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고요? 아주머니,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손님은 손님이에요. 힘든 사람이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위로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재현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하지만 이 친구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그렇다고 사람 마음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건 아니죠. 아주머니의 말에 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 저 오늘 안 가요. 뭐?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준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 제 노래에 필요한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에요. 제게 지금 필요한 건.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이 국밥처럼 30년 동안 정성껏 끓인 진심 말이에요. 재현 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내일 녹음은 절대 미룰 수 없어. 소속사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작곡가도 스케줄 잡아놨다고. 알지? 네, 형.
꼭 갈게요. 형은 한숨을 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주머니. 소란 피워서. 아니에요. 그런데 손님, 정말 괜찮아요? 그 사람 말대로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요.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 특이한 손님이네. 국밥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깜빡거리는 형광등. 이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느끼는 화려한 조명과는 다른 진짜 따뜻함이었어요. 다 됐어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돈 낼게요. 괜찮아요. 오늘 손님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손님도 뭔가 고민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더 맛있었어요.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는 꿈을 포기하고 후회한 적 없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했죠. 특히 처음엔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저것이 내가 서야 할 자리인데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국밥 끓여서 사람들 먹이는 것도 나름 보람 있거든요.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기분 좋고요.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달라요. 네? 손님은 아직 젊잖아요. 꿈을 이룰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아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머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에이, 이 나이에 뭘. 진짜예요. 아주머니 노래 정말 좋거든요. 아주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대신 내일 꼭 가세요. 중요한 일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머니. 꼭 갈게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를 지켜줘서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죠. 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 녹음이 있습니다. 신곡을 불러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 노래에 뭘 담아야 하는지. 아주머니의 국밥처럼 30년의 정성이 담긴 진심. 그게 바로 제 노래에 필요한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챕터 3 숨겨진 진심과 재능. 다음 날 녹음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현 형과 작곡가,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들이 보였어요. 하준 씨, 준비됐죠? 한번 들어보죠.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죠. 사랑했소. 그대를 내 마음 다해서. 노래가 끝났습니다. 유리창 너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데요? 음정도 완벽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하준 씨 역시네요. 작곡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음정은 맞았습니다. 박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발성도 완벽했죠.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제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왜요? 지금 완벽했는데.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요.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불렀어요. 5번, 6번. 하준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하면 목만 상해요. 작곡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계속 뭔가 부족했습니다. 형,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재현 형이 녹음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너 오늘 이상해. 괜찮아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 그 국밥집 때문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변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고향 국밥집. 문을 열자 영숙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왔어요? 오늘 일은 잘 됐어요? 아니요. 잘 안 됐어요.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국밥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고민이 많네요. 아주머니, 사실은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국밥이나 먹어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는 국밥 끓일 때 뭘 생각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뭘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 국밥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죠. 오늘 하루 고생했을 텐데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네요. 진심? 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그게 이 국밥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손님, 말이 참 예쁘네요. 저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아주머니,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래요? 갑자기 왜요? 듣고 싶어요. 아주머니 노래.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불러드릴까요? 아주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요. 아주머니는 구석으로 가서 낡은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기타를 꺼냈어요. 오래 안 쳐봐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는 기타줄을 튕겨봤습니다. 조율을 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떠난 그대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대단했습니다. 아니,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발성은 완벽했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호흡도. 모든 게 프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감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한 꿈, 흘린 눈물,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온 삶. 모든 게 그 노래 안에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해요. 아주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에이, 오래 안 해봐서 실수도 많았는데.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예요. 네? 진심이요. 기교가 아니라 진심. 누군가를 향한 마음. 그게 노래에 담겨야 한다는 거.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모자도 벗었어요. 안경도 벗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어머, 손님. 혹시. 네. 저 이하준이에요. 가수요? 아주머니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봤습니다. 이하준?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하준? 네. 어머나. 그래서 매일 밤 변장하고 온 거였구나. 나는 그냥 좀 특이한 손님인 줄만 알았지.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이런 허름한 가게에 이하준 씨가 왔다니. 미리 알았으면 좀 더 깨끗이 청소할 걸 그랬네.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 가게가 좋아요. 있는 그대로가.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부탁이 있어요. 부탁?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신곡 데모예요. 아직 완성 전이고 녹음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걸 왜 저한테? 아주머니가 한번 불러주셨으면 해요. 아주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왜요?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교는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주머니 노래를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전문 가수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전문 가수보다 더 대단해요.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진심이 있잖아요. 그게 노래에 담겨요. 아주머니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불러도 돼요? 네. 꼭 들어야 해요. 아주머니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가사를 보며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뚝배기에 담긴 그 마음을 따뜻한 온기 속에 녹아든 사랑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렸습니다. 제가 찾던 그것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국밥을 끓이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정성스럽게 대하는 마음, 따뜻하게 감싸 안는 마음.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잘한 건가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같이 이 노래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저랑요? 네. 무대에서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요?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방금 완벽하게 불렀잖아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 저는 무대 경험도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주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 무서워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한 노래보다 진심이 담긴 노래가 더 중요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30년 전에 포기한 꿈이잖아요. 이제라도 이뤄보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꼭 해야 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이하준 씨 덕분에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네요.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노래는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음정도 정확한 박자도 아니었어요. 노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 그게 노래를 노래답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주머니, 다음 주 제 콘서트 와주실 거죠? 네. 꼭 갈게요. 무대에서 뵐게요. 네. 떨리지만 해볼게요. 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 노래에 뭘 담아야 하는지. 아버지의 국밥집에서 느꼈던 따뜻함. 영숙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30년간 꿈을 품고 살아온 진심. 그게 바로 제 노래였습니다. 다음 날 녹음실에 다시 갔습니다. 하준 씨, 오늘은 괜찮으세요? 작곡가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할 수 있어요.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국밥을, 그 안에 담긴 30년의 정성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의 뚝배기에 담긴 그 마음을.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녹음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준 씨, 이거예요.
바로 이거.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작곡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재현 형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제 노래를. 그리고 그건 국밥집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챕터 4 회복과 우정. 콘서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신곡을 완성하고 무대 구성을 짰고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숙 아주머니였어요. 매일 밤 국밥집에 가서 함께 연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하준 씨,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 방금 완벽했잖아요. 하지만 무대는 다르잖아요. 수천 명이 보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아주머니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콘서트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이하준 씨, 저 못 갈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꿈에서 실수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주머니, 이하준 씨, 미안해요. 제가 용기를 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저는 아주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30년 전 얘기해 주셨잖아요.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네. 그때도 무서웠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오디션장에 갈 때마다 떨렸죠. 그래도 갔어요. 노래하고 싶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저도 첫 무대 섰을 때 토할 뻔했어요. 정말요? 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무서워도 떨려도 노래하고 싶었으니까.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도 할 수 있어요. 노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하준 씨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옆에서 계속 있을게요. 아주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콘서트장. 오후 6시. 공연 시작 2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발성 연습을 했어요. 재현 형이 들어왔습니다. 하준아, 그 아주머니 오셨어.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스태프가 안내하고 있어. 그런데 하준아, 정말 괜찮겠어? 무대 경험도 없는 사람이랑 듀엣을. 괜찮아요, 형. 믿어주세요.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네가 책임지는 거다. 저는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영숙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리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예쁘세요. 아주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런 옷 입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어색하네요. 전혀 안 어색해요. 완벽해요. 저는 아주머니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긴장되죠?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매번 무대 서기 전엔 이래요. 정말요? 네. 근데 무대에 오르면 신기하게 괜찮아져요. 노래에 집중하면 관객들도 안 보여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8시. 공연 시작 시간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관객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3만 명. 모두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하준아, 준비됐지? 재현 형이 물었습니다.
네, 형. 저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막이 올라가고 조명이 켜졌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하준, 이하준, 이하준.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제 새 앨범 타이틀곡 고향의 뚝배기를 처음 공개할 거예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를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무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분은 유명한 가수가 아니에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신 평범한 아주머니예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노래에는 30년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걸 찾게 해준 분이죠. 저는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김영숙 아주머니 나와주세요. 영숙 아주머니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 봐요. 아주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시작할게요.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노래를 시작했어요. 고향의 뚝배기에 담긴 그 마음을. 제 목소리가 콘서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차례가 왔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 녹아든 사랑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국밥을 끓이며 쌓아온 정성.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는 용기. 모든 게 그 목소리 안에 있었어요.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저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 아주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콘서트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김영숙 아주머니예요. 제가 소개하자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무대에 서보네요. 꿈만 같아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이하준 씨 덕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네.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주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이하준 씨 덕분이에요. 이하준 씨가 아니었으면 평생 국밥집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혼자 힘으로 해낸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같이. 며칠 후, 고향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야? 응, 이하준이 매일 먹으러 왔다던데. 김영숙 아주머니도 여기 계시지? 손님들이 와글와글 떠들었어요.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변장 없이 당당하게. 하준 씨, 오늘은 변장 안 하고 왔네? 영숙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숨을 필요 없잖아요. 저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아주머니, 가게 정말 유명해졌네요. 그러게요.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힘드시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고, 제 노래도 좋아해 주시고.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콘서트 무대에서 저와 아주머니가 함께 노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앨범에도 함께 불러주실 거죠? 정말요? 또 해도 돼요? 당연하죠. 아주머니는 이제 제 뮤즈예요. 아주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가게를 나섰는데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준 씨, 여기요. 저는 돌아봤어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노래를 선물해줘서. 저도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제 노래에 다시 진심을 찾게 해주셔서. 저는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뒤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뚝배기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노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걸.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하준아. 왜? 그냥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래? 엄마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다.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행복하구나.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이하준입니다. 트로트 황제라고 불리는 가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심으로 노래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가수라는 걸.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준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허름한 국밥집의 따뜻한 뚝배기 한 그릇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